위암으로 투병 중인 달자 씨에게 한 남자가 문병을 왔습니다. 다정하게 죽까지 떠먹여 주는데요. 오늘은 컨디션 좀 어떠세요? 괜찮아. 목요일은 누님 만나러 올 생각에 일하러 오는 것 같지 않아서 좋아요. 나도 성훈 씨 덕분에 지긋지긋한 병원 생활이 좋아지네. 죽어가는 날 받아놓고 주책이지. 누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드세요. 자, 시한부 선고를 받은 달자 씨와 20살 연하의 성우 씨. 보아하니 친남매지간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사이일까요? 그리고 한 달 후 성우 씨가 달자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표정이 어째 심상치 않은데요. 누님. 잠깐만요. 저 얘기 좀 해요. 누님. 잠깐만요. 왜 이래? 드릴 말씀 있어요. 무슨 일이기에 성우 씨가 이렇게 막무가내인 걸까요? 누님, 제가 얼마나 연락했는데. 이런다고 내 마음 안 변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누님. 이거 받으세요. 갑자기 봉투 하나를 건네는 성우 씨. 아니, 이거 수표 아닙니까? 5천만 원이에요. 더 필요하면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런데 이러지 마. 우리 그만하자. 누님, 제발요. 누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20살 연상의 말기암 환자에게 돈까지 갖다 주며 매달리는 남자. 이 두 사람에겐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늦은 밤 달자 씨 집이 소란스럽습니다. 어머니! 내가 무슨 당신 지금 술을 먹고 다닐 때예요? 저리 비켜. 어머니! 어머니! 아들 왔지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통닭 사왔지요. 어머니가 지금 이거 어떻게 드셔? 빨리 나와. 좀 나와줘! 아이고. 우리 어머니 건강하실 땐 많이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술 못 드시고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병난 거야. 왜 우리 아들 탓이야? 아니야. 엄마 죽지 마, 엄마. 엄마 괜찮아. 어머니 달자 씨에게 내려진 6개월 시한부 선고. 가족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달자 씨가 벌써 1시간째 옷을 고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나온 어머니를 보고 의아해하는 아들 내외. 무슨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랜만에 달자 씨가 곱게 화장까지 하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그러고 어디 가? 동창들 좀 만나기로 했어.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래? 어머니 오늘 너무 고우세요. 다녀올게. 머지않은 죽음을 앞두고 달자 씨가 차츰 주변을 정리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달자 씨를 데리러 누군가 집 앞까지 왔나 본데요. 달자 씨의 표정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미안, 오래 기다렸지? 아니에요. 야, 근데 오늘 우리 누님 더 예쁘신데요? 아니, 동창을 만나러 간다더니 달자 씨 성우 씨를 만나려고 핑계를 댄 거였군요.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아들 내외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20살 연하의 젊은 남자를 만나는 달자 씨. 어째 뭔가 석연치 않은데요. 1시간 후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전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누님, 여기에요. 와, 이게 몇 평이야? 저기부터 해서 저기까지 한 10만 평쯤 돼요. 지금 시세로 100억 정도? 와, 배고 대단하네. 이거 누님 거나 다름없어요. 무슨 성우 씨도 참.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땅이 달자 씨 거나 다름이 없다니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 대체 무슨 관계인 거죠? 잠시 후 구청을 찾은 두 사람. 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개명을 해서 신고하러 왔는데요. 이게 개명 서류예요. 예? 뭐라고요? 달자란 이름을 화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까? 네, 수고하세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마당에 이름을 바꾸다니. 참. 성우 씨, 이제 다 됐다. 그래요, 달자. 아, 아니지. 화영 누님. 이제부터 새롭게 새 인생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성우 씨만 믿을게. 달자 씨 가족 몰래 이름을 바꾸고 성우 씨와 남은 생을 즐기려는 걸까요? 보름 후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달자 씨.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때 아, 성우 씨 전화네요. 그런데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 달자 씨. 왜 갑자기 성우 씨를 피하는 걸까요? 그날 밤 성우 씨가 달자 씨의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5천만 원이에요. 더 필요하면 더 드릴게요. 이러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미안해, 그만 가봐. 누님 제발요. 누님,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예? 이거 왜 이래? 누님. 큰 돈을 건네며 매달리는 성우 씨를 차갑게 외면하는 달자 씨. 그토록 다정했던 두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사이가 틀어진 걸까요? 일주일 후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달자 씨가 아들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란이죠? 아니, 아들 경수 씨 내외 아닙니까? 무슨 일이기에 저렇게 통사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경수 씨 다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이야. 다음 주까지 입금 못하면 엎드려. 가자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자 씨도 모르게 아들 경수 씨가 빚을 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엄마. 너 대체 빚이 얼마나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 그게 한 1억 5천 정도. 식자재 미수금 900도 있고 뭐. 뭐? 아,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 달자 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지고 있는 아들. 엄마, 식사하고 가요. 이대로 가만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결심한 듯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달자 씨. 성우 씨, 나야. 우리 지금 만나. 차갑게 외면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만나자니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다음 날 다급하게 경찰서를 찾은 경수 씨 부부.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 달자 씨가 성호 씨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엄마! 아니, 엄마가 여기 왜 있어? 어? 어떻게 된 거야? 경수야, 그게... 형사님,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께선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십니다. 예? 사기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암 환자가 사기라니요? 달자 씨는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2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있던 달자 씨.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혹시 암투병 중이세요? 예. 혹시 미래에 대한 준비는 해두셨나요? 그게 무슨... 외람된 말씀이지만 요즘에는 그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준비해두신 분들이 많거든요. 달자 씨에게 상조 서비스 가입을 권하며 접근해온 김성호. 하지만 그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성호는 수시로 병원을 찾아와 달자 씨에게 친절을 베풀곤 했는데요. 달자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희 큰 누님을 많이 닮으셨어요. 그래요? 큰 누님도 3년 전에 암으로. 너무 보고 싶네요. 잊지도 않은 친누나 이야기를 꾸며내 동정심을 유발한 김성호. 동병상련을 느낀 달자 씨는 그를 친동생처럼 아끼게 되는데요. 달자 씨가 마음의 경계를 허물자 김성호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무슨 좋은 일인데 그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요. 들어가세요. 자, 갑시다. 좋은 일이 있다며 김성호가 달자 씨를 데리고 시내의 한 오피스텔을 찾았는데요. 들어가세요. 영문도 모른 채 무작정 김성호를 따라온 달자 씨. 왠지 불안합니다. 괜찮아요. 자,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여기 총책임자 신정숙이라고 합니다. 생각 잘 하셨습니다, 사모님. 곧 돈방석에 앉게 되실 겁니다. 아니, 일단 일로 오시죠. 뭐요? 돈방석이요? 이거 사기꾼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요. 사모님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땅들을 지금 표시해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모님 보시게 될 땅이고 이들은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달자 씨에게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말 저는 개명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누님은 개명만 하시면 5천을 받는다니까요. 아유, 목돈 챙기셔서 그 아드님한테 유산으로 남기시면 좋잖아요. 그럼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름만 바꾸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놀라운 제안. 시 일행은 지인을 통해 부동산 등기 중 땅 주인의 이름과 주소 이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10여만 평의 땅을 소개받았는데요. 이들은 땅 주인과 성씨가 동일한 할머니를 섭외해 땅 주인인 의 이름으로 개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할머니의 주민등록 초본, 서류까지 위조해 100억 원 상당의 가짜 땅 주인으로 만들었는데요.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였던 것은 1984년 7월 이전에는 부동산 등기 신청 시 주민등록 번호 입력이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였던 것입니다. 달자 씨의 이름을 바꾸어 가짜 땅 주인으로 돈값시킨 김성호 일당. 그들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강하영 씨 땅이 됐으니까 저기 우리 대출 한번 받아볼까요? 시세가 한 100억 정도 되니까 한 30억 정도 먼저 받지. 30억이나요? 에이, 누님은 걱정 마세요. 자, 서류 확실히 준비 좀 하고요. 달자 씨에게 땅 주인 행세를 하게 해 그에게 토지담보대출을 받으려 했던 건데요. 엉겁결에 대출 사기에 휘말리게 된 달자 씨. 이 땅을 담보로 30억 정도 대출 좀 받았으면 하는데. 30억이요? 잠시만요. 결국 100억 원대 땅 주인 행세를 하며 대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초조하게 대출 승인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네 사람. 바로 그때 여보세요? 강화영 씨 되신가요? 예. 여기 은행인데요. 대출 승인이 안 되셨어요. 아니, 왜요? 예, 주민등록 초본 서류가 잘못돼서요. 계약 당일날 발급받은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일주일 전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셨더라고요. 예. 아, 서류가 잘못돼 대출을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야 임마, 똑바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아씨, 이상하다. 아, 전엔 안 그랬는데 이거. 아, 시끄럽고 빨리 다시 준비해. 저기,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예? 뭐라고요? 이거 걸리면 내가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나 그만할래요. 없었던 걸로 해요. 누님. 아니 잠깐만. 누님. 누님.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난 너무 무서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누님. 누님. 김성호의 감언 이설에 넘어가 사기 행각에 동참했지만 다행히 중간에 빠져나온 달자 씨. 그 후 김성호는 달자 씨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끈질긴 설득을 했고 급기야 선불금 5천만 원까지 건네며 매달렸지만 달자 씨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돌부처 갔던 그녀의 마음이 다시 흔들린 건 아들 경수 씨 때문이었습니다. 성호 씨, 나 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나 3억 줘.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3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다시 사기 행각에 가담한 달자 씨. 그리고 며칠 후 두 사람은 문제가 됐던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서류를 확인한 직원이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최 형사님? 예,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 또 왔어요. 빨리 좀 오세요. 예? 한 차례 대출에 실패하였던 금융기관은 이들이 제시하였던 서류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미리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었던 경찰은 이들이 또다시 충청도 시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하자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 일당은 가짜 땅 주인을 물색할 때 일부러 말기암 환자를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혹시라도 범행이 발각되면 얼마 안가 병으로 숨질 개연성이 높은 말기암 환자에게 모든 범행을 떠넘겨 형사 책임을 면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를 이용해 대출 사기를 꾸민 김성호 일당.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오로지 자식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던 달자 씨. 아니, 엄마가 왜 그런 짓까지 해? 미안하다. 내가 괜한 짓을 했어. 당신들 어떻게 말기암 환자한테 이딴 짓까지 시켜? 왜 이래? 아 진짜. 할머니 말은 똑바로 해야지. 할머니도 돈 욕심 냈잖아. 3억 달라며. 네가 진짜. 김성호 일당은 사기 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됐고 달자 씨는 초범이란 점과 말기암 환자인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말기암 환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사기 행각. 인간의 탐욕은 어디까지일까요?